하지만 얼리언의 모습은 거인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집으로 실려왔을 때 보았던 마지막 모습과도 달랐고 티리언 왕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흰 머리가 난 노년의 전사도 아니었다. 얼리언은 티리언 왕이 아주 어렸을 적 어느 여름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케어 페러벨 성의 정원에서 같이 놀아주던 젊고 명랑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티리언 왕은 그 시절에 아버지가 저녁 식사로 먹던 빵과 우유 냄새가 기억났다. 주얼은 생각했다. 잠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게 자리를 비켜드리고 어진왕 얼리언께 인사드리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야겠어. 내가 어렸을 때 저분은 좋은 서가를 많이 주셨지. 그런데 생각은 거기서 멈췄다. 왜냐하면 유니콘마저 기가 죽을 정도로 위풍당당하고 고귀한 말 한 마리가 문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날개가 달린 커다란 말이었는데 잠깐 동안 디고리 경과 폴리 부인을 바라보더니 말 울음소리를 내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누구야? 두 사람은 플레지, 착한 플레지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생지가 안으로 들어가자며 재촉하는 바람에 다들 황금문을 지나 정원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냄새 속으로 들어갔다. 나무 아래 별과 그늘이 어우러진 서늘한 자리를 따라 하얀 꽃이 듬성듬성 피어있는 폭신폭신한 풀밭을 걸어갔다. 무엇보다도 다들 이곳이 바깥에서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틈이 없었다.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어서였다. 여러분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곳에 다 모여있는 듯했다. 부엉이 글림페더, 마슈이글 퍼들글럼, 마법에서 풀려난 릴리언 왕, 릴리언 왕의 위대한 아버지 캐스피언과 릴리언 왕의 어머니의 별의 딸이 보였다. 캐스피언 옆에는 드리니언경, 번경, 난쟁이 트럼프킨이 있었고 착한 오소리 트러플 헌터가 켄타우로스 글랜스톰을 비롯한 해방 대전쟁의 영웅들 100명과 함께 있었다. 다른 쪽에는 아첸랜드 왕인 코르가 자신의 아버지 룬 왕과 자신의 아내인 아라비스 왕비 그리고 남동생인 용감한 왕자 천둥주먹 코린과 말브레와 암말 휜과 함께 있었다. 그때 티리언 왕에게는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착한 두 비버와 파우누스인 툼누스 씨가 아주 먼 옛날로부터 나타났고 인사와 입맞춤과 악수와 옛 농담들이 오갔던 것이다. 여러분은 한 500~600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는 그 오래된 농담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를 것이다. 이제 모두들 과수원의 한가운데로 나갔으며 그곳에는 불사조가 나무에 앉아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나무 바로 밑에는 두 왕좌가 있었고 왕좌에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왕과 여왕이 앉아 있었다. 모두 머리 숙여 절을 했는데 그들이 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두 사람은 나니아와 아첸랜드 왕들의 선조인 프랭크 1세와 헬렌 여왕이었다. 그 순간 티리언 왕은 영화를 누리는 아담과 이부 앞에 섰을 때 드는 느낌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30분쯤 뒤에 아니면 그곳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니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루시는 가장 오래된 나니아의 친구 툼누스 씨와 함께 그 정원 담 너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니아가 그들 아래에 쭉 펼쳐져 있었는데 밑을 내려다보니 지금 서 있는 언덕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덕이 반짝이는 절벽과 함께 수천 미터 아래까지 뻗어 있었다. 그 아래에 있는 나무들은 초록빛 소금 알갱이처럼 보였다. 그때 몸을 돌린 루시가 담을 등지고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고 루시는 심각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이 정원은 마국간이랑 비슷해요. 아니, 바깥에서 보기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요. 툼누스 씨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이부의 딸,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 커지지요. 안은 바깥보다 더 크답니다. 루시는 정원을 열심히 바라보다가 그곳이 그냥 정원이 아닌 하나의 세계임을 깨달았다. 강도 있고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맥도 있는 세계였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들처럼 느껴졌다. 루시가 말했다. 이제 알았어요. 이곳도 나니아예요. 저 언덕 아래에 있는 나니아보다 더 진짜 같고 더 아름다워요. 이곳이 마국간 문 밖에 있던 나니아보다 생생하고 훨씬 아름다운 나니아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거예요. 세계 안에 세계. 나니아 안에 나니아. 툼누스 씨가 말했다. 맞아요. 양파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안으로 계속 들어갈수록 속에 있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죠. 루시는 여기저기를 바라보다가 곧 자기한테 새롭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느 것을 바라보든 간에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단 시선만 고정시키면 꼭 만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가깝고 또렷하게 초점이 잡혔다. 남쪽 사막의 모든 풍경과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타슈반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바다 끝에 있는 케어 페러벨 섬과 한때 자신의 방이었던 그곳의 창문도 보였다. 바다 쪽으로는 저 멀리 세상 끝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는 섬들과 그 너머로 아슬란의 나라라는 거대한 산까지도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 그런데 루시는 지금 그 산이 전 세계를 둥글게 있는 거대한 산맥의 일부분임을 깨달았다. 그 산은 정면에 있어서 아주 가까운 것처럼 보였다. 루시는 왼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산들과 외따로 떨어져 있는 눈부신 빛깔의 거대한 구름 덩어리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유심히 보니 그것은 구름이 아니라 진짜 땅이었다. 루시의 눈길이 잠깐 어떤 특정한 곳에 못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루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피터 오빠, 에드먼드 오빠, 이리 와서 저것 좀 봐, 빨리. 루시 곁으로 다가온 그들의 눈에도 그것은 잘 보였다. 피터가 소리쳤다. 우와, 영국이다. 저건 그 집이야. 우리가 모험을 시작한 디고리 커크 교수님의 옛날 시골집. 에드먼드가 중얼거렸다. 난 저 집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툼누스 씨가 말했다.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국은 지금 이곳이 진짜 나니아인 것처럼 영국 안의 영국, 진짜 영국입니다. 저기 있는 영국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아이들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피터와 에드먼드와 루시는 깜짝 놀라 숨을 헐떡이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거대하고 깊숙한 골짜기 너머에서 자기들을 향하여 담례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친척을 마중하러 부둣가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커다란 배의 갑판 위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광경이었다. 루시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갈 수 있죠? 툼누스 씨가 말했다. 그건 쉬워요. 저 나라와 이 나라. 할 것 없이 진짜 나라들은 아슬란님의 거대한 산들에서 뻗어나온 산뿌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닿을 때까지 산등성이를 따라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프랭크리스의 뿔라팔 소리가 들리는군요. 우리 모두 올라가 봐야 합니다. 곧 그들은 눈부신 대행렬을 이루며 어느 산맥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 산맥은 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산맥이었지만 눈은 쌓여있지 않았다. 숲과 초록빛 깃털과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과수원과 반짝이는 폭포들이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들이 걸어가는 땅은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양쪽으로 험한 골짜기가 생겼고 그 골짜기 너머에 있는 진짜 영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쪽의 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루시는 자기 앞으로 거인의 계단처럼 갖가지 빛깔을 가진 거대한 절벽이 겹겹이 위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루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슬란이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있는 폭포수처럼 절벽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슬란은 맨 처음 당나귀 퍼즐을 불렀다. 여러분은 아슬란 앞으로 다가가는 퍼즐만큼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당나귀는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슬란 옆에 서 있으니 세인트 버나드 개 옆에 선 새끼 고양이만큼이나 작게 느껴졌다. 사자가 머리를 숙여 무슨 얘기인가 하자 퍼즐은 귀가 축 늘어졌다. 그런데 다음 순간 또 다른 한마디에 귀가 쫑긋 올라갔다. 인간들은 아슬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다. 아슬란은 그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너희는 내 생각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는구나. 루시가 대답했다. 아슬란님, 우릴 다른 곳으로 보내실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세계로 되돌려 보내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눈치를 못 챈 모양이구나. 아이들은 심장이 마구 뛰었으며 가슴 속에서 희망이 솟았다. 아슬란이 부드럽게 말했다. 열차 사고가 실제로 있었단다. 너희 부모님과 너희들 모두는 그림자 나라에서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죽은 거란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축제가 시작된 거야. 꿈은 끝나고 이제는 아침이 된 거다. 아슬란은 더 이상 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나로서는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들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 세계에서 보냈던 그들의 삶과 나니아에서의 모든 모험은 책 겉장에 적혀있는 제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항상 새로운 장이 그 이전 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 문제는 오늘의 구독과 저자극 감성 채널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저자극 감성 채널 낭덕의 취향으로 감성 디톡스 하세요. 낭덕의 취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실 거죠?